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내가 목장을 해요. 네. 소를 길러. 네. 소가 어느 날 많이 아파.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소요? 수의사님. 수의사 부르면 네, 와서 소 네, 고쳐주겠죠. 네. 내가 돼지를 길러. 네. 근데 돼지도 또 많이 아파. 네.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돼지 잘 보시는 수의사님? 그죠? 네. 아까 소본 수의사님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죠, 그죠? 네, 소하고 돼지하고. 토끼, 꿩, 노루, 사슴 다 수의사님이 보시겠죠. 네. 나는 닭을 길러. 새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아, 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닭이 많이 아파. 네. 그래서 수의사님한테 가겠죠. 닭의 특성이 있겠지만 하여튼 수의사님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에는 네. 나는 벌을 길러 하는 양봉업자도 있잖아요. 네. 벌이 많이 아프면 꿀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럼 벌이 아프면 누구를 부르지? 어떨 그러게요. 것 같습니까? 1번 네. 수의사를 부른다. 안 2번 맞을 것 같은데. 119를 부른다. 119도 3번 벌은 그냥 포기한다. 포기하면 안 되죠. 뭘까요? 궁금했는데 벌을 보시는 수의사님이 있답니다. 아, 그 또 다른 그 분야만 보시는 수의사. 네, 이분은 벌이랑 이야기를 한대요. 네.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벌을 가장 잘 보는 수의사 네. 한국양봉농협 동물병원의 허주행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의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소도 보고 개도 보고 벌도 보십니까? 소도 보고 개도 볼 수야 있죠. 있는데 수의사니까. 저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벌만 보고 있습니다. 벌 전문. 네, 벌이 아프면 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벌을 치료하는 거죠. 네.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벌은 야 어디가 아프니? 얘 벌 어떻게 아파요?라고 하면 뭐 나타나요, 뭐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주로 많이 수의사 분들이 치료를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겠죠. 강아지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얘가 밥을 안 먹어. 네, 뭐 시무룩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절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럼 벌은 상대적으로 그 티가 덜 납니다. 벌은 아프면 증상이 어때요? 벌은 아파가지고 만약에 뼈가 부러진다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럴 일도 없고요. 네. 벌이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티가 잘 안 나서 제한적이에요.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꿀벌이 갑자기 대량으로 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꿀벌의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기형인 모양이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제한된 증상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애로점이 있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럼 꿀벌만 보시는 수의사님은 따로 라이선스나 그런 게 있습니까? 꿀벌 전문 이건 없고. 자격 따로 뭐 꿀벌 전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오는 자격증은 없고요. 네. 그냥 관심 있는 수의사분들이 뭐 이제 공부를 더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그런 그럼 허 과정입니다. 원장님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꿀벌을 많이 보겠다라는. 제가 이제 수의대를 졸업을 이제 6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졸업을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 가는 경우가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군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좀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군대 가면 수의사는 무슨 보직을 받습니까?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해서 일반 뭐 사병으로 지원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농촌이나 산촌이나 이런데 수의사 필요하니까. 네, 네. 전공을 살려서 네. 그렇게 해서 장교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할 때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양봉 쪽에서 이제 수의사들을 막 찾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찾을까 잘 배우지도 않는데 보니까 수의사 처방전 제도라는 게 좀 생겼습니다. 네. 수의사 처방제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축산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 소고기, 돼지고기, 뭐 계란, 우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이나 오남용을 좀 줄이려고 수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이제 약을 좀 투여하게끔 하는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상 꿀벌도 이제 곤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곤충도 맞지만은 네. 가축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꿀벌이 네. 분류가 집에서 네. 기르니까. 이제 그것도 있지만요. 꿀벌이 벌꿀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 벌꿀이 축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종인 꿀벌이 이제 꿀벌. 가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그 수의사 처방 제도에 엮인 거죠.
그럼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약을 좀 써야 되는데 수의사가 필요하거나 처방이 지금은 잘 썼는데 어. 이제 뭐 몇 가지 약은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 쓰려면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처방을 해줄 수의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거 좀 해줄 수의사가 있느냐 해서 막 그때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약을 먹이면 되긴 되는데 예. 내가 수의사가 아니라 함부로 먹일 수는 없고 네. 수의사가 와서 이 약을 먹여도 된다고 뭐 하나 좀 써주죠.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처방전을 뭐 써주던지 뭘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런 계기로 전문성이 쌓이고 쌓여서 네. 지금은 이제 아. 주로 꿀벌만 보시는. 처음에는 네. 양봉하시는 분이 이거 먹이면 돼. 젊은 수의사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먹이면 된다. 여기 써줘 빨리. 처음에 이랬겠지만 그럼요. 나중에는 아닙니다. 요즘 이거 쓰셔야 돼요. 뭐 이제 조금 생기셨군요. 아, 예. 네, 하여튼 전문성이 쌓여서 그렇게 야. 됐다는 말을 재미있게 그냥 농담으로. 뭐 학교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학교에서는 아직 좀 많이 배우지는 꿀벌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고 있고요. 네. 필드에 나가면서 보면서 이런저런 케이스도 겪어보고 뭐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의학과에서는 제일 작은 동물은 어디까지 배웁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꿀벌이 그죠? 아닐까요? 꿀벌보다 더 작은 거는 수의학과에서 안 배우죠. 네, 그렇죠.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균은 뭐 그 동물이라고 하기 뭐 하니까. 그죠. 네. 꿀벌 위에도 거의 벌새 이런 거는 뭐 수의학의 아닌가요? 벌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 이제 닭 가금이라고 하는 이제 닭까지만 배우고. 네. 가금류까지. 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제일 작다고 생각하고 졸업하는데 아이 벌까지. 네. 그러니까 물고기도 배웁니다. 아. 어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물고기나 파충류 이런 것들도 좀 배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다시 꿀벌로 돌아가면 네. 꿀벌이 무슨 병이 뭐 많아요? 병이 종류가 뭐 많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아, 궁금하네요. 꿀벌이 작아서 이제 질병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한 꿀벌 질병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 한 40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이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염성 질병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꿀벌 몸에 기생해가지고 꿀벌한테 피해를 주는 진드기 응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벌 이런 건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말벌도 이제 벌을 막 죽이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한 40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걔네들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단은 아무래도 현장을 보는데요. 혹시 화면을 혹시 볼 수 예, 있으면은 화면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게 양봉장이라고 하는 꿀벌을 예, 사육하는 양봉장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네모난 벌통 안에 벌들이 막 이제 수만 마리 벌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벌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많이 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의 모습인데, 예. 그래서 벌들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여왕벌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숫벌,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일벌. 그래서 벌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곤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애벌레를 거친 다음에 번데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벌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기면은 비정상적인 외형을 보이게 됩니다. 아.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꿀벌이 바이러스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많은 사진 중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죄송해요. 영어로 써놔서 좀 죄송한데 이제 SBV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사진 두 장이 있는 게 이제 한국어로 하면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해서 네, 제일 왼쪽 두 장. 예. 그 꿀벌의 애벌레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애벌레가 아니라 마치 물 먹은 것처럼 부어 오르는 부종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아, 원래 애벌레가 저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하얀색 저거. 네. 아, 저거 부풀어 오른 거예요? 예, 마치 막 이렇게 부종이나 종기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마비병 바이러스에 걸린 꿀벌인데 뭐 이제 생소하시겠지만은 약간 벌들이 좀 시커먼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정상 벌보다 약간 시커매요. 이렇게 마비병의 증상이 있고 네.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날개 불구병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꿀벌 날개가 좀 뭔가 시들하게 보이실 겁니다. 날개가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약간 쪼그라져 있고 날개가 없다든지 날개가 거의 약간- 없어 보이는데요? 네, 날개가 기형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역시 질병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IAPV라고 해서 이스라엘 급성 꿀벌 마비병이라는 건데 네. 말 그대로 꿀벌이 잘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잘 날지 못하고 바닥을 막 기면서 마비병 증상을 보이면서 부들부들 바닥을 떠는. 긴다. 네.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BQCV라는 건데 이것이 여왕벌 흑색병이라는 또 이름이 생소한 병입니다. 말 그대로 여왕벌의 번데기가 검게 썩어가지고 이제 미라처럼 변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질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좀 엉뚱한 질문인데 여왕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인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꿀벌 처음에는 공주겠지. 공주. 그거를 쉽게 좀 이해를 해드리려면은 암컷 수컷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네. 아까 예. 제가 뭐 여왕벌하고 이렇게 일벌하고 숫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보시면은 꿀벌이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 암컷은 여왕벌하고 일벌이 암컷입니다. 암컷. 예. 여왕벌하고 들어오는 저 일벌. 들어오는 여왕벌. 퀴는 여왕, 들어오는 수컷벌, 숫벌, 숫벌. 남자죠. 네. 그다음에 워커는 말 그대로 일벌. 예. 그래서 이제 여왕벌하고 일벌이 이제 여자, 암컷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수펄은 일벌이 안 돼요? 일벌이 안 돼요. 그 차이는요. 일을 안 해요, 수펄은? 숫벌은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주로 교미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벌통 내부에 이제 환기 정도 하는 그런 소박한 일 정도 하고요. 주된 메이저한 일은 다 일벌이 하고 아니 있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왜 아, 꿀을 따오는 일을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교미만 한다고? 네, 근데 교미도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아니 중요는 한데 아, 일을 안 하는군요. 야, 꿀을 따오는 거 당연히 이제 정말 비슷하게 할 줄 알았더니 아, 꿀을 아. 따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 남자는 일을 안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 그런 또 있나 보네. 그래서 벌통 내부에 야, 갑자기 어째 벌맛도 네. 못한 인생이구나 정말.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 정말 불쌍하게 숫벌부터 쫓겨납니다. 그렇지. 일을 안 하니까 네. 꿀을 안 따오니까 예. 아또 그건 있네. 네, 그게 좀 밥값을 못하니 네. 이야, 좀 위기일 때는 나 진짜 몰랐네. 수컷부터 좀 난 여왕벌은 여왕벌이니까 여왕벌이지만 일벌은 다 수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태어났는데 나는 피메일이야 벌인데. 네. 그런데 피메일이면 여왕벌이 될 수도 있지만 일벌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확률은 일벌이 되게 높네. 엄청 높죠. 와. 그거를 결정짓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로얄 젤리라는 물질이에요. 네. 로얄 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는 네. 그게 여왕벌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메일, 즉 암컷이 일벌하고 여왕벌이 똑같이 알부터 출발하거든요. 예. 그럼 알이 3일 정도 지나면은 애벌레로 부화가 됩니다. 네. 그럼 애벌레는 이제 뭘 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벌과 여왕벌을 결정짓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네. 로얄 젤리를 애벌레 단계에서 계속 먹은 소수의 일벌은 여왕벌로 변화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여왕벌이 되고. 되고요. 예, 커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얄 젤리를 먹지 않은 그냥 일반 암컷 애벌레는 이제 뭘 먹어요? 일벌이 되는 거죠. 로얄벌이 안 먹으면 뭘 먹어요? 그걸 워커 젤리라고 하는데 일벌 젤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일반식 똑같은 뭐 꿀인데. 뭐 쉽게 비유를 드리면 여왕벌은 특식을 먹고 뭐 일벌은 그냥 일반식을 먹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얘는 로얄젤리 먹여라. 얘는 그냥 보통 뭐 먹여라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먹입니까? 일벌들이 정해요. 지들끼리? 네. 이게 그런 말이 좀 있어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는 꿀벌 벌통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약간 추상적인 얘기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꿀벌들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네. 저희 두 분이 뭐 삶의 목적이 각각 다르게 있으신 것처럼 꿀벌들은 가장 큰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자기들 한 식구죠. 자기들 네모통 안에 있는 수만 마리의 벌집이 번영하는 게 가장 큰 삶의 목적입니다. 번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번영- 번영으로 정의합니까? 번영을 그 정의하는 거는 많은 식량 상태. 일단 먹이가 곳간에 충분해야 되겠죠. 아, 국간에 먹이가 그득그득 경제 발전이네, 경제 네. 발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력, 노동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인구가 증식해야 된다. 네. 그러면 똑같네, 이제 우리랑. 노동력이 증가하려면은 새로운 일벌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주택이 보급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집을 또 짓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통을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왕벌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벌들이 본인들이 페로몬이라든지 이런 상호 의사존중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할 때 일벌도 그 피메일이잖아요. 네. 그럼 갓 태어난 피메일들이 눈도 못 뜨면서 야 그냥 쟤로 하자, 쟤 먹여 이럽니까? 아니면 걔네들 중에 걔네들을 관찰하던 먼저 태어난 피메일들이 네. 어디 보자 얘 로얄 젤리 먹이고 어디 보자 얘 먹이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벌이 음. 역할이 있어요. 일벌이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벌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비비는 거의 신생아 일벌 같은 애들은 뭐부터 하냐면은 저기 자기가 태어난 방부터 청소부터 합니다. 청소. 청소부터 해요.
진짜 태어나자마자 일부터 하는 거야 네. 진짜. 마치 이제 뭐 군대 가면은 처음에 뭐 모포 접는 거 시작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마냥 일벌들도 자기들이 태어난 그 육각형 방을 청소부터 해요. 허재 원장님 아주 말씀 재밌게 하시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짬밥이 찼다. 그러면은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끼를 키웁니다. 아, 바로 나가는 건 아니네요. 예, 밖으로 바로 안 나가요. 누구 새끼를?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여동생들이겠죠? 다른 일벌들이라든지 나중에 태어난. 자기들 이제 동생들 애벌레들한테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워커 젤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식사를 그렇죠. 이제 일벌들이 이제 식량 공급을 하고요. 아 청소하고 나면 야 너 이제 애보로 나와라 그럼 나와서 동생들 그걸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왕벌을 이제 시중을 들어요. 여왕벌한테 먹여줘야 되고 심지어 여왕벌이 볼일을 볼 거 아니에요. 배설을 하잖아요. 네. 배설물도 일벌이 다 치워줍니다. 이야 진짜 여왕이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한번 밖에 나가 보는 거예요. 여왕벌이? 아니요, 이제 일벌이. 일벌이죠. 일벌이. 네. 일벌이 한번 나가서 날개짓도 해서 비행도 하는데 일벌들은 이제 자기 집을 잘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네, 네.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해요. 아 조금 나갔다 돌아와 보고. 비행 네. 갔다 돌아오고. 네, 비행 우리 갔다 집이 여기구나 이런 약간 방위 같은 걸 익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그 자기 집 위치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채집을 하러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꿀 같은 거를 이제 벌통에 갖고 오면은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벌들이 저는 여기서 좀 놀랐던 거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벌들이 자기들 거기 상자를 지킬 거 아니에요. 외부인이 침입하는 거 막으려고. 예. 그럼 벌들의 무기 중 하나가 벌침이거든요. 예. 그럼 벌침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꿀벌들은요 벌침을 쏘면 죽습니다. 네. 왜냐면 꽁무니에서 침을 딱 쏘는데 바늘이 박히잖아요. 네. 그럼 그 바늘이 약간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살갗에 콕 박힌 박히지. 상태에서 네. 빼면은 꿀벌 장기가 다 빠져버리면서 죽어요 본인이. 네. 아 침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침을 쏘면은 침 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장기까지 같이 딸려서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진화됐을까? 근데 그냥 침만 박으면 딱 좋겠구만. 그렇죠. 침만 이제 연사하듯이 딱딱딱딱 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침을 쏘고 이제 외적을 경계하고 자기네 그 군집을 지키는 애들은요 가장 나이 많은 애들이 그걸 합니다. 결국에는 이 벌침을 쏜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이제 일생 동안 마친 나이 든 꿀벌이 이제 베테랑들이 한다. 그래요? 네. 그럼 저기 왔으면 야 다음 당번 누구야? 할머니 빨리 벽이 왔어요. 빨리 가요. 야 니들이 좀 쏴. 아니 할머니 다음 순서잖아요. 빨리 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서 쏘시고 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애당초 벌통 입구에서 이렇게 경비를 쓰는 벌들이 주로 나이 많은 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이 많은 네. 일벌로 구성돼 있다. 방해군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막 긴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막 말벌이 막 떼거지로 와서 막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나가서 막아야죠. 평소에 경계는 나이 많은 분들이 섰다. 네,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좀 잘 그럼 아까 우리의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이었던 누구는 로얄 젤리를 주고 누구는 평범한 젤리를 주냐 그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 야 와서 이제 애길러라고 하면 일벌이 나가서 애들한테 로얄 젤리나 보통 젤리를 줄 때 이미 그때 지시를 받겠네요. 그렇죠. 뭐 표시가 되어 있든가. 네, 일벌들이 정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쯤 된 일벌들이 뭐 어떤 뭐 이사회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그런 것까지는 아직 뭐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수펄들은 왜 일을 안 할까요? 그참 뭐 역할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교미를 하고 있고. 교미를 매일 해요? 걔들은? 아니요. 여왕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처녀 여왕벌이라고 얘기해요. 막 태어났으니까. 이제 태어난 여왕벌들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벌통에 좀 있다가 딱 한 번 교미 비행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교미하러 나가는 비행이에요. 벌통 안에서 교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벌통 바깥에서 즉 밖에서 교미가 이루어져요. 여왕벌이 딱 이제 밖에 나가는 이제 소중한 시간 중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랑 다르네. 사람은 밖에 있다가도 교미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좀 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취향이 독특하네. 네.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비 오거나 흐린 날이나 이렇게 그런 짓궂은 날씨에서는 교미 비행을 잘 안 나가고요. 좀 약간 좀 화창한 날이라든지 그런 오후 그럴 때 이제 여왕벌이 일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교미 비행을 나갑니다. 일벌들 다른 피메일들. 마치 뭐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뜨면은 주변에 전투기가 호위하는 약간 오, 비유처럼 그렇게. 일벌 군단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요. 네. 그럼 이제 여왕벌이 딱 날라오르니까 여왕벌 몸에서는 이제 페로몬이 막 풍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벌통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컷들이 이제 출격 태세를 갖춥니다.
놀다가 태어나서 한참 놀다가 이제 한창 놀다가 이제 자기 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그 뭐 이제 수십 마리 막 이런 일벌 그렇지. 수벌들이 이제 막 우르르르 이제 여왕벌 쪽으로 가요. 그럼 가서 교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교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여왕벌을 일벌들이 호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일벌들의 호위를 뚫고 들어간 강인한 숫벌만 교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방해해요? 일벌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교미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다 풀 수 없어. 이거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수십 마리 선택받은 이제 그렇게 뚫고 들어간 이제 좀 강인한 숫벌들만 여왕벌하고 교미를 하게 되고요. 아 그럼 그때부터는 일벌들, 피메일들은 여왕벌을 지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수펄들아 와라 뭐 하면 수펄들이 일벌들이랑 싸우면서 파고 들어서 이겨야 여왕벌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경원이네 경원. 일벌들은 결국에는 여왕벌을 잘 모시고 나가서 교미를 잘 받게 한 다음에 집으로 잘 데리고 오는 게 일벌의 임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방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를 잘 뚫으려면은 조금 더 비유를 드리자면은 좀 더 날개짓도 잘해야 되고 활력이 좀 넘치는 가만히 숫벌들이 그거 보면 예. 저 비켜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막아서 네. 정말 힘 있는 녀석만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왕벌하고 일벌들이 속도를 좀 빠르게 날고 있는데 희마리가 없어 가지고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따라가면. 숫벌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은 좀 도태가 되는 거죠. 네. 혹시 수펄들 중에 네. 여왕벌을 찾아서 갔다가 옆에서 막는 일벌이랑 얘도 피메일이네? 눈이 맞아서 그 경우는 못 봤습니다. 우리 둘이 좀 얘기 좀 할까? 이런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까? 왜 이쪽도 피메일 그쪽도 피메일인데 전혀 다른 건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교미를 통해서 어떤 여왕벌이 아닌 건- 피메일은 네, 피메일이 그- 아니구나. 예, 그 벌 능력이 없나 보네요. 중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왕벌은요 교미를 한다는 거는 수컷의 이제 정자가 있는 정액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여왕벌 안에는 일벌하고 좀 다르게 그런 이제 정자가 있는 정액을 저장할 수 있는 저정낭이라고 하는 이제 주머니가 하나 주머니가 있어요. 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저장한다 정자를 주머니 낭자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데 네. 그 주머니에다가 이제 가득 채워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통 안에서 계속 이제 산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아니 그 순간에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정액만 받아와서 네, 집에 여왕벌이 집에 와서 네. 그럼 하나씩 자기의 그럼 뭐 여왕벌이 난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난자랑 하나하나 지가 셀프로 결합을 시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앞에 사진 보시면은 여왕벌이 지금 사진이 있어요? 요 자료인데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네. 이렇게 꽁무니를 넣잖아요. 네. 그럼 예. 여기서 이제 알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왕벌은 기본적으로 난자를 갖고 있어요. 네. 여자니까. 그리고 교미를 했으니까 정자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알을 뽕 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된 거죠. 예. 그럼 그거를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유정란은 암컷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가 만나지 않고 난자로만 알을 낳은 거를 무정란이라고 하겠죠. 네. 그럼 그것은 수컷이 됩니다. 알 날 때 위에다가 그 토핑이나 그 소스 뿌리듯이 뿌리는구나 그냥. 근데 정말 좀 재밌고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근데 그거를 수컷이 와서 지가 뿌리는 게 아니라 암컷이 보관해서 주머니에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기 뚜껑 있는 거 그릇에 넣어놨다가 그냥 그때 자기가 자기 알에다가 셀프로 붓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으려면 꽁무니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럼 여왕벌이 이번에 꽁무니를 넣으면서 이번에는 암컷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수컷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알은 낳고 소스 뿌리고 어떤 알은 낳고 정자 소스를 안 뿌려요? 본인이 이거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이것도 예. 과학적인 건데 네. 이 육각형이거든요. 벌방이. 예.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숫벌이고 이게 일벌이잖아요. 예. 숫벌이 덩치가 더 커요. 그렇겠죠. 덩치가 크니까 숫벌들이 발육을 하고 있는 이 육각형 방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왕벌이 꽁무니를 넣는데 수컷 방은 이 방 면적이 크니까 여왕벌 엉덩이가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왕벌 꽁무니에 저장되어 있던 정자 주머니가 압착이 안 돼서 난자만 나와요. 난자만 네. 네. 근데 유정란으로 됐다. 근데 이제 일벌 방은
덩치가 더 작으니까 이 육각형 사이즈가 더 타이트하겠죠. 어머나. 그럼 여왕벌이 비율을 드리자면 엉덩이를 넣을 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낑기면서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홀쭉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정액이 들어가 있던 주머니가 눌리면서 거기서 소스가 터져 같이. 뭐 소스가 마치 뭐 케찹을 짜듯이 그렇지. 비율을 드리자면 한 네. 방울이 섞이면서 난자랑 만나서 유정란이 돼서 암컷인 일벌이 나온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괜히 알만 낳고 계속 아무것도 안 내는 집들도 많겠는데 특히 평수 넓은 방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방이 무조건 알만 낳는 방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일벌이 한 마리 태어나거든요. 예. 그럼 제가 태어나자마자 얘의 역할은 자기가 태어난 방을 청소하는 것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럼 이 청소를 하면 또 알을 낳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꿀이나 화분 같은 걸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 일벌이 밖에 갔다 와서 네네. 자기 방이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방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에다가 무조건 알만 낳는 방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알도 날 수 있고 먹이도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벌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소스를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안 뿌리고 싶으면 안 뿌리고. 그렇죠. 뭐 비율을 왜 하자면 그런 네, 되는 거죠. 안 뿌리고 싶고 뿌리고 싶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 크기 방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작은 방에다 알을 낳으면 웬만하면 거기선 일벌이 태어나고 네. 평수 큰 데서는 그냥 계속 빈 방으로 남으면서 누군가가 꿀도 저장하고 그렇게 한다. 네. 그러면은 일벌들이 이 방도 만들거든요. 네. 이 일벌들이 방을 만들 때 숯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왜냐면은 교미를 좀 새로운 여왕벌로 받아야 되는데 숯벌을 다 내쫓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비유를 드리자면은 네. 아 지난번에 먹이 없을 때 그냥 숯불부터 예, 내보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되니까 숯벌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집을 새롭게 칩니다. 큰 사이즈의 방으로요. 예. 그 다음에 여왕벌을 가서 알 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네. 그럼 거기엔 당연히 방이 크니까 네. 숯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소스가 식으로 안- 일벌들이 안 만들어 섞여서. 나가는 겁니다. 잠깐. 알을 낳고 정액 소스를 안 뿌리면 수펄이 나와요 그 안에서? 네, 무정란이 이제 숯벌이죠. 아 그냥 그럼 여왕벌이 그냥 자기가 알만 낳아도 그 수펄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없이? 그러니까 수펄 없이 그러니까 난자만으로 발생을 한 수정이 안 된 무정란이 이제 수컷. 아 그래요? 예. 아니 동물의 세계 중에 무정이고 혼자 싱글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렇게? 근데 이게 동물처럼 뭐 이렇게 뭐 포유류가 아니라 아니라서. 곤충인 개념이고 이게 과정을 거치잖아요. 뭐 진짜. 애벌레, 번데기 이런 변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천연생식이네. 예, 좀 다릅니다. 네. 아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정액 소스랑 섞이면 거기서는 이제 피메일 벌이 태어난다. 네네. 재밌다. 진짜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짝짓기 하는 날이다 해서 여왕벌이 날아가고 야 수펄들아 일로 와라고 하는 건 정말 수펄들의 경쟁을 시켜서 튼튼한 놈 거를 받겠다는 목적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본인들이 강한 또 이제 군집을 유지하려면은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가 이제 된 걸로 보고 그럼 있죠. 걔는 그 수펄은 그날 하루 교미하고 네. 집으로 다시 가요? 만약에 교미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미에 성공을 한 숯벌들은요.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죽습니다. 한 놈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왕벌 한 마리가 숯벌 한 마리랑 딱 교미하는 게 아니라 예. 수십 마리 숯벌하고 교미를 해요. 아 그럼 그날 500마리가 수펄이 날라오면 그 중에서 한 50마리 정도는 그렇죠. 한 20마리 정도가 교미를 할 겁니다. 아 그럼 20마리 분의 정액 소스를 다 담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왕벌은. 그래야지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알을 낳을 알을 수 있는 거. 낳으면서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게? 그런 날이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여왕벌 한 마리가 처음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녀 비행을 나가는 날은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여왕벌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네. 알만 낳다가 가세요? 네. 그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수펄들은 그날 하루 중에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교미를 한 번 하고 네. 그럼 그 경쟁률 뚫은 놈들은 그날 죽고 네. 경쟁을 못 뚫고 교미에 실패한 수펄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네. 걔네들은 뭐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날라야지 또 존재할 이유가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안에서 먹이도 먹고 벌통 안에 또 이제 환경 조절 일부를 좀 담당하고 있어요. 벌통 내부는 항상 좀 일정한 온도 습도가 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 주된 일은 일벌이 하지만은 그 숯벌도 좀 어느 정도 역할 담당하고 있죠. 진짜 안 살릴만 하네 수펄은 내부의 인테리어 정도만 좀 손보고.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수펄들은 가는 거예요. 다시는 교미할 기회를 못 찾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여왕벌의 교미 주기가 뭐 몇 달 주기라기보다는요.
여왕벌의 수명이 뭐 3에서 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숫벌들이 그 당시에 살아남아서 돌아온 숫벌들이 다음 여왕벌이 교미 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아, 그 주기가. 네, 그럼 여왕벌이 예를 들면 한번 날랐어요 그날. 네. 그럼 그 방 안에는 사람으로 치면 5살짜리 숫벌도 있고 3살짜리도 있고 19살짜리도 있고 뭐 50살짜리도 있을 텐데. 아, 아닙니다. 그거를 맞춰요 일벌들이. 왜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숫벌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교미를 못 해요. 네. 당연하죠. 뭐 사람도 뭐 그렇겠죠. 사춘기가 돼야 되고 뭐 다른 가축도 발정기가 와야지 하는 것처럼 네. 숫벌도 태어나고 일정 시간 있어야지 이제 성적인 능력이 성숙이 되거든요. 네. 그 일벌들이 그거를 역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뒤면은 교미 비행을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날짜가 디데이가 찍힐 거 아니에요? 네. 아, 일주일 후에면 성인 여왕벌이 돼요? 이제 교미 비행을 나가는 거죠. 오, 네. 일주일만. 생각보다 빨리 네. 빠르네. 네, 한 보름, 뭐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여자애가 보름이 되면 여왕벌이 돼서 교미를 한다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왕벌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케이. 교미를 하지 네, 않은 네. 여왕벌이 되는 거, 처녀 네, 여왕벌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디데이가 만약에 이제 결정이 정해지면. 되면은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숫벌을 미리 더 산란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어나는 게 아래에서 여왕벌로 태어나는 날짜가 좀 다르고요. 아래에서 일벌로 태어나는 게 다르고 아래에서 숫벌로 태어나는 시기가 각각 다 달라요. 수펄은 며칠쯤 후에 저 교미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숫벌이 아래에서 숫벌 딱 맨 처음 신생아로 태어나는데 24일이 걸립니다. 아래서 깨어나는 데는 아래에서 깨어나는데 3일이 걸리죠. 아 3일 걸린 그 깨어난 수펄이 24일째가 되면 아, 그게 아니라요. 이게 아래에서 바로 숫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이제 다 큰 성체 숫벌이 되겠죠. 그게 24일 걸려요. 그 토탈 걸리는 시간이 딱 처음에 산란한 날로부터 24일째가 되면은 이제 숫벌이 이제 딱 이제 신생아처럼 나오는 겁니다. 애기 수펄. 네. 거기에 또 이제 하러 가려면 시간 또 걸리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을 또 이제 얘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대략 그거는 한 달쯤 되나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보통 교미 비행 나가기 한 49일 전쯤에 숫벌을 납니다. 그럼 50일 지난 수펄들이 네. 태어난 여왕벌은 며칠 만에 날아간다고 그랬죠? 태어나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예. 그럼 50일 지난 수펄이 15일 지난 여왕벌이랑 교미를 하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보통 제일 이상적인가 보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50일과 15일 이 정도. 그죠? 그러면 야 일벌도 계산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펄들을 단체로 이렇게 다 알을 낳게 한 후에 그 여왕벌은 이제 딴 데로 가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분봉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벌들이 일벌들도 많아지고 식량이 많이 저장돼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가족 4명 가족이 20평 아파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네. 네. 뭐 동생들도 많이 태어나고 음. 집에 살림살이도 많아지니까 이 20평 집이 좁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넓은 평수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분가를 시켜가지고 2집 살림으로 나든지 하여튼 이런 초이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율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꿀벌들은요 그렇게 많이 먹이도 저장되고 일벌 수가 많아지면은 2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왕벌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구 여왕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 여왕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 여왕벌이 일부 세력을 데리고 딴 데 가서 새 집을 또 만들어내요. 신여왕벌 네가 나가라 하는 케이스는 없고. 그렇지 않고 구호 여왕벌이 나가죠. 더 연장자가 받고 신기하네. 분가한다. 네, 그걸 이제 분봉을 난다고 하고 네. 양봉 농가분들이 벌통 수를 늘리는 테크닉이라고 그럼 거기 가서 또 살다가 또 여왕벌 생기면 그때도 또 올드한 게 인상합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왕벌은 평생에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가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농가분들이 인공적으로 그걸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해서 계속 갈라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하시고. 넓히는 거구나. 네. 되게 재밌는 게 연장자가 밖에 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리더가 그러니까 네. 보통은 자 이제 넌 이제 시집 가라 하면 이제 가는 건데 시집은 엄마가 가셔야죠. 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나가는. 네, 네. 연장자가 나가는 시스템. 그러면 일벌들은 태어나서 그거 하고 계산하고 내보내주고 내보낼 때 또 시중도 또 같이 따라 나가고. 그렇죠. 나이 든 일벌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침을 죽을 때까지 안 쏘고 그냥 아꼈던 일벌들은 이사 갈 때 같이 나가고.
그럼 수펄들은 태어나서 한 50일 후에 한번 그거 날고 난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도배나 하고 뭐 이제 환기나 시키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쉽지 않다 진짜. 저 그것도 궁금했는데 요즘 뭐 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겨울이나 이런 때 벌들이 사라졌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농가에서 이렇게 보시러 가시면 네. 연구도 하시고 증상도 보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최근의 이슈고요.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네. 화면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옛날에 2006년도에 네. CCD라고 해서 영어인데 이제 컬러니 컬랩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네.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라는 게 미국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아,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맨 처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먼저 이 증상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벌들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의 꿀벌들이 많이 이제 행방불명이나 실종이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뭐 흐르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증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게 2021년도 겨울에 이제 이게 발생을 해요. 한 4년쯤 전이군요. 네, 그래서 2021년 겨울에서 2022년 넘어갈 때 겨울 지금 정도 시기가 되면은 벌들은 밖에가 춥고 꽃도 없고 하니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벌통 안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양봉하시는 양봉업자분들은 이때가 약간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정도 좀 쉬시다가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다시 벌을 키워야 되니까 상태를 한번 보려고 뚜껑을 열어서 벌통에 벌들이 잘 있나 보니까 벌들이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2021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나타났고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높은 포션을 보이면서 발생을 하고 다 있습니다. 폐사한 것도 아니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폐사를 했으면은 네. 죽은 사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벌통 내부라든지 주변부에 그것도 없이 그냥 없어진 거죠. 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무슨 그거에 문제가 대해서 신기하긴 하던데. 막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을 막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네. 그랬는지를 알아야 예, 대책을 그렇죠, 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이상 기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살충제나 농약 같은 것도 있고, 서식지가 파괴된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경 오염도 있고 한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살충제가 주요 메이저한 요인이라고 좀 결론이 났어요. 네. 우리가 뭐 이제 농작물에 쓰고 있는 농약 같은 거가 꿀벌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이제 좀 힘을 싣고 있는 거는 꿀벌에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중에 이제 꿀벌 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꿀벌 응애 방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꿀벌들이 이제 월동을 잘 못 나고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게 가장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메이저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꼽히고 있지만은 또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죠.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온대 기후였다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약간 이런 과정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보다는 이제 뭐 긴 여름과 긴 겨울이 지속되고 봄 가을이 거의 뭐 짧아지고. 없어지고 예.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 기후를 통해서 날씨가 변하게 되면 꿀벌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구성원인 꿀벌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인 꿀벌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살충제 때문이다 아니면 응애 기생하는 네, 응애 뭐 때문이다. 질병, 살충제, 응애, 그다음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즉 꿀이 나오는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저희가 밀원 식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꿀 밀자의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그런 식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분들이 아시는 게 아카시아일 겁니다. 네, 아카시아고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아카시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이제 겪고 나서 산림 녹화 과정의 일환으로 많이 식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50년 이상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목화가 돼서 네. 꿀이 이제 안 나겠죠. 그리고 이제 꿀이 나는 나무나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그게 좀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꿀벌들의 먹이가 되는 이런 식물들도 많이 감소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의 먹이가 감소하게 되면서 꿀벌들의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겠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꿀 생산량이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가 전체 꿀 생산량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5월하고 6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5월에 아카시아, 뭐 6월달에 밤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약간 겨울철 빼고는 이렇게 나머지 시즌에는 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 다른 5, 6월을 빼고 남은 시기에 꿀이 들어올 만한 식물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5, 6월 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온도가 확 이상 저온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꽃송이가 떨어지게 되고 네. 꿀벌들이 결국에는 꿀 생산이 안 되니까 그 해는 이제 흉작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꿀이라는 건 꽃에서 그거를 쫙 갖고 와서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꽃을 분해해 보면 잘 모르지만 네, 그 안에 꿀이 진짜 있어서 네, 꿀샘이 있습니다. 꽃 안에 네, 그 꿀벌이 그걸 쪽 빤 후에 야 빨리 뱉어 임마. 그거 딱 뱉으면 진짜 꿀이네. 그런 꿀이에요. 네. 그 꽃에 있는 말 그대로 꿀샘에서 갖고 오는 상태의 그 달달한 것은 이당류예요. 이당류. 이당류는 설탕 같은 거를 말하겠죠. 예. 그래서 벌들이 그거를 배에다 담고 이제 가득 채운 다음에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해요. 토하면서 꿀벌의 여기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하인두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당류를 단당류로 바꿔주는 이제 효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소화액 같은 게. 네, 쉽게 비유를 들면 소화액이 나오면서 네. 꽃꿀이라고 하는 이당류를 이제 벌꿀이라고 하는 포도당과 그다음에 아. 과당으로 되어 있는 단당류로 변화시킨 다음에 육각형 방 안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를 우리가 벌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뺏어 먹지 않으면 곰이 뺏어 먹지 않으면 네. 그거는 어떻게 소비돼요? 그냥 지들끼리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식량으로 먹죠. 그리고 이게 변질될 수도 있을까봐 네. 벌들이 수분을 농축을 시킵니다. 자기들끼리 날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토해 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에 꿀에 수분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수분을 날리는 거를 본인들이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막 날려요. 어머나 어머나. 그 다음에 그거를 건조시킨다. 네. 구체로 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육각형에 딱 저장했으니까 상하지 말라고 뚜껑을 딱 덮어놔요. 마치 우리 반찬 뚜껑 거기 뭐 라겐닥 그렇지, 라겐닥 딱딱딱 하는 것 뜯듯이. 마냥 이렇게 네. 딱딱 해놓습니다. 그걸 이제 와. 공개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장해놔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이제 갉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아 거의 고체가 돼요? 그렇게 아닙니다.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인데 액체 거의 상태인데.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 상태로. 꿀이죠. 예. 그럼 그건 저장해 놓는 건 일벌이 저장하겠네요, 그죠? 자기가 그렇습니다. 갖고 와서 네, 자기가 자기 방에 네. 먹을 때는 지가 지껏 먹어요? 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방에다가 꿀을 저장을 했는데 먹을 때도 1번 방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거기 저장돼 있는 전체 식량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먹겠죠. 각자 지껏 먹어요? 아니면 자 오늘은 2번 번 거 뜯자 해서 나눠 먹고 특히 수펄은 지가 갖고 온 게 없잖아요. 네, 그래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죠. 네.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 없는 수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자기 생존보다는 이 군집 벌통 안에 있는 자기들 어. 전체의 그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꿀벌의 그럼 습성상 로얄 젤리는 어디서 나서 그거는 따로 여왕벌한테 가서 먹여요? 일벌한테서 납니다. 일벌이 그거를 이제 토해내면서 여왕벌 거기 애벌레한테 먹이는 거예요. 갖고 와서 토해내는데 어디서 갖고 오는 외부에서 로얄 젤리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꿀이라든지 타액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효소를 버무려 가지고 로얄 젤리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꽃에서 따온 이당류를 몸에다 저장해 왔다가 토하면서 효소를 넣는 게 벌꿀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 로얄 젤리는 똑같이 토하면서 로얄 젤리가 나온다고 하면 효소가 좀 기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효소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액이 이제 여러 개가 있군요. 그다음에 벌들이 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화분도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서 젤리처럼 이제 먹이를 주는 건데 마치 여왕이 먹는다고 하니까 로얄자를 붙여서 로얄 젤리로 이름이 명명이 된 거죠. 그럼 한 녀석이 토할 때 꿀벌을 토하기도 하고 잠시 후에는 로얄 젤리를 토하기도 하고 그게 일벌의 일령마다 다 달라요. 일령 만약에 태어난 지 며칠 된 일벌에서는 이 소화 효소가 더 나오니까 로얄 젤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며칠 지난 애는 소화 효소의 메커니즘이 바뀌어 가지고 벌꿀을 주로 이제 그 분해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가 나오니까 어린 피메일이 갖고 온 그 꿀이 로얄 젤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뭐 꿀이 꼭 로얄 젤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주로 어린 꿀벌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거가 이제 로얄 젤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네. 꿀벌이 예를 들어 뭐 사라지든 네. 아니면 뭐 폐사하든 그러면은 어떤 뭐 폐해, 뭐 폐단 아니면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거는 보통은 많은 분들이 뭐 꿀벌이 사라진다든지 꿀벌이 죽는다 하면은 뭐 우리 뭐 꿀을 좀 못 먹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주된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특히 식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먹고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 재배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딸기나 뭐 참외, 수박, 메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술과 암술, 즉 이제 수정을 해야지 요게 이제 열리는 열매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꿀벌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일일이 붓으로 수정을 인공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그럼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과일값이라든지 이제 이런 열매값들이 오를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뭐 실제로 뭐 UN, FAO 식량 뭐 농업기구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 세계 주된 100대 작물 중에 약 71%가 꿀벌의 그런 수분 작용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주로 먹는 것 중에 뭐 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주 산지일 겁니다. 예. 거기 땅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거기는 꿀벌이 없으면 거의 아몬드 생산을 못할 정도로 꿀벌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꿀벌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뭐 꿀이나 프로폴리스나 이런 산물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먹고 있는 그런 식량에 대한 그런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 네. 요즘도 하여튼 그런 수분에 많이 의존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농작물을 키울 때 네. 열매를 맺게 할 때. 그럼요. 꿀벌의 가장 큰 가치는 양봉산물 가치보다는 그렇게 이제 수분 매개, 화분 매개를 통한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호호, 진짜 신기하다 정말. 백 기자는 꿀벌들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 거 걱정되나 봐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꿀벌이 사라졌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완전히 규명된 건 아니고 보니까 네. 시나리오가 나온 거네요. 네.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라는. 그러니까 이제 꿀벌이 아니라 벌꿀은 우리가 먹지 맙시다. 벌꿀 또 소비를 또 해주셔야지. 그래야 또 양봉을 키우나? 벌을 키우는 이제 양봉 농가분들이 아무래도 벌꿀이나 이런 산물을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네. 수익이 또 나셔야지 또 벌도 더 열심히 잘 키우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럼 그들이 안 키우면 벌은 점점 개체가 줄어요? 줄다기보다는 그 본인들이 자연 상태에 맞춰가지고 개체 수가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벌들이 뭐 먹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식지에 맞게끔 이제 개체 수가 조절이 되겠죠. 그럼 꿀벌이 할 일이 많을 만큼 꽃이 많아지면 꿀벌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꿀벌이 줄어서 뭐 꽃이나 나무나 과일나무가 잘 안 자라거나 열매를 못 맺겠다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는 알아서 다 조절될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게 꿀벌 수가 확 줄어버리면요 자연 생태계의 생명 다양성이 좀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꿀벌의 주 목적은 꿀을 따는 거긴 해요, 본인을 위해서. 근데 꿀을 따려면 결국에는 다녀야 이꽃 되니까. 저꽃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기 몸에다가 수분작용을 해야 된다. 뭐 수술에 가가지고 그렇죠. 꽃가루도 묻혀서 그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작용이 더 큰 거죠. 그럼 꿀벌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꿀벌에 그걸 이제 충매화라고 하잖아요. 예. 뭐 이제 바람에 의존하는 풍매도 있고 곤충에 의존하는 충매도 있는데 뭐 꿀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죠. 나비도 있고 뭐 야생 벌들도 있고 뭐 우리가 호박벌이라고 하는 뒤형 벌들도 그런 작용을 하지만은 예. 또 꿀벌은 꿀벌 나름대로 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열매나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꿀벌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프로 말씀은 자연 조정되니까 뭐 큰 문제 없지 않냐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뭐 제가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저 생각에는 이제 거기에 자연에 맞게끔 꿀벌 개체 수는 조절될 수 있지만은 그 이하로 만약 꿀벌 개체 수가 더 다운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연 생태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꿀벌은 꿀을 사람 먹으라고 지들 먹을 양보다 더 많이 쟁여놓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꿀벌이 재밌는 게 네. 벌꿀이 안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꿀이 나는 열매 나무가 안 열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농가분들은 벌을 키워야 되니까 사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료가 쉽게 말하면 설탕물이에요. 예. 아 그래요. 네, 설탕 당을 줘야지 벌들이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꽃이 폈는데 음. 그냥 실험을 해본 거예요. 꽃이 피면은 벌들이 나가서 꿀을 따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네. 예. 설탕을 흐드러지게 줘본 거예요. 옆에 설탕물을. 네. 그럼 그럼 벌들은 나가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합니다. 벌들은 본인이 벌이랑 예. 너만 또 벌들은 이제 본인들 딱 그 먹을 양이 자기네들이 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있으면은 그 일을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양봉이 오히려 그 충매화들의 수분을 막네요. 뭐 지들이 그런가요? 막 돌아다녀서 꽃에서 따와야 되는데 쉽게 하시려고 옆에다 설탕물 아, 먹이면 그런 건 이제 비유로 말씀드린 거고 네. 농가분들은 결국에는 꿀을 채취를 하셔야 되니까 네. 꽃이 피는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땐 당연히 설탕물을 안 주죠. 아 그럼 나가서 해와라. 네, 그럼요. 그래야지 그게 꿀이 되는 거지. 네. 예, 설탕물로 하는 거는 이제 천연 꿀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럼 열심히 해서 우리 꿀벌이 우리 동네 지금 우리 집에 몇 명 살지 2,000마리요. 그럼 2,000마리가 1년 동안 잘 먹고 살 꿀을 이렇게 쟁여놨을 텐데 그걸 사람이 갖고서 쭉 짜서 먹던가 팔면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 넣죠. 더 열심히. 아 그럼 우리가 안 먹었으면 얘는 일 안 할 애들인데 뭐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자꾸 먹어줘야 또 나가고 하면서 오히려 수분이 잘 되겠네. 아,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축산 뭐 소, 돼지는 예. 수익을 내려면은 예. 잘 키워서 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 먹든지 잡아야죠. 하려면은. 도살. 근데 만약에 벌은 양봉 쪽은 어떨까요? 벌로 소득을 내려면은 잘 키우고 살려야지 무조건 소득이 나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꿀이라든지 산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막 막무가내로 얘네들이 저장해 놓은 꿀을 막 탈수기로 탈탈 털듯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예 다 뺏어가 버리면 순간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빼지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빼지 벌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꽃이 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갖고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끝났어요 시즌이. 네. 이번 거 먹이 내가 뺏어가면은 얘네들은 꽃이 이제 나갈 데가 없다. 그럼 뺏어간 다음에 설탕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딱 그렇게 뜯어가더라고. 우리 묻지 않을 만큼만. 이 새끼는 죽으면 납세자가 없어져. 그러면서. 오, 그렇구나. 고맙네 그럼. 그 맛있는 걸 벌이 안 줬으면 누가 줬겠어요. 프로폴리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폴리스는 이제 나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벌들이 저장을 하는 건데 프로폴리스라는 걸 단어를 좀 뜯어보면요. 프로 더하기 폴리스가 됩니다. 네. 맞죠? 그렇겠죠? 그럼 프로라는 거는 약간 접두사잖아요. 네. 네. 모모의 앞에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네. 폴리스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리스나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요새 같은 걸 좀 뜻하는 네. 게 있어요. 프로폴리스의 주된 목적은 벌들이 벌통에 빈틈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폴리스의 그 항균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벌들은 밝은 걸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네모난 벌통 안에 갑자기 조그마한 크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빛이 막 들어온다든지 뭐가 뭐 들어오면은 그런 거를 다 막습니다. 그걸. 지들이. 예.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예요. 그리고 이제 항균이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니까 벌들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프로폴리스를 활용해서 청소를 같이 또 합니다. 네. 활용해서란 게 어떤 거예요? 프로폴리스를 갖다가 그냥 청소를 할 때 그냥 뭐 빗자루질만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리자면은 걸레질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팍 뱉어가지고 닦는다 뭐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를 그런 청소나 이런 거에도 활용을 구두 닦을 때 한다. 구두약 바르듯이. 네. 코팅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는 저희 코로나 때 심했을 때 이제 좀 많이 찾아주셨죠.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폴리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강이나 이런 이쪽 호흡기 쪽에 이제 항균 항산화 작용을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거여서 그럼 뭐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환절기 이렇게 감기가 좀 걸린다든지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죠. 네. 꿀벌을 그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네. 남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되겠으나 알다 보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혹시 허주행 원장님 앞에 꿀벌의 신이 나타나서 네. 주행아 너 요즘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다 내가 꿀벌에 대해서 다 아는 박사신인데 너 평소에 꿀벌한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질문 받는다 네. 그러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꿀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 꿀벌이 죽었는지를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죽는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죽은 꿀벌 단체로 죽은 꿀벌이 있으면 뭐 단체라든지 몇 마리라든지 하여튼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명에 다해서 자연사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농약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아채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명확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서로 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연사 할 때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 저는 꿀벌을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동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작은 거는 진짜 얼마나 쉽겠냐라는 생각을 좀 자만을 좀 했었죠. 맨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소도 공부한 사람이야. 꿀벌 이게 뭐 그렇죠. 뭐라고. 근데 하면 할수록 지금도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이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에 반비례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그럼 병을 치료로 할 때는 보통 약을 먹여요. 예를 들면 설탕물에다 뭘 섞어서 아, 그렇게 먹여요. 아니면 진짜 뭐 배를 갈라요. 아니면 뭐 뭘 발라줘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예, 화면 보여주세요. 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기생충이나 이런 걸로 많이 죽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검정 뭐 갈색깔 점 같은 게 이제 꿀벌 아까 말씀드린 응애라고 하는 이런 기생충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벌 때문에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벌들 다 죽은 거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생겼죠. 네, 벌시체.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갈 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뭐 제가 제 진료하는 걸 직접 찍을 수 없으니까 예전에 방송 나갔던 거를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벌통 내부도 보고 주변부를 보면서 문제가 생긴 꿀벌들을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해서 장기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마치 사람이 개복 수술 하듯이 배를 가른 다음에 다시 붙이고 이거는 못 해요. 한번 왜 그러냐면은 벌통 안에는 수만 마리의 꿀벌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벌이 한 그 중에서 10마리가 죽었어요. 예. 10마리 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죽은 꿀벌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제 기준에는 수만 마리 벌 중에서 한 10마리나 20마리가 죽었다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손가락이 골절됐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기 잠깐 까졌다든지 생치기가 났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0마리나 20마리 죽은 꿀벌을 통해서 이 전체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올바르게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이거의 질병의 핵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장에서 농가분들이 실수로 뭐 약을 과량으로 썼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전염병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음. 쉽게 말하면은 저희 PCR 같은 거예요. 저희 뭐 코로나 때 이렇게 PCR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봤던 것처럼 네, 네. 꿀벌도 이런 병원성 질병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을 할 수 있고 이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질병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농약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이 노출되는지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약을 주는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사료에 타서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겠죠. 설탕물. 그럼 설탕물에다가 농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벌한테 갖고 가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벌들한테 바로 스프레이 분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집 주변에다가 그 약을 이렇게 살짝 흘려준다든지 다이렉트로 뿌려주는 이런 방식들이 다 그 약 기전이라든지 질병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럼 아픈 애만 먹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아픈 애도 같이 와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습니다. 뿌릴 그거를 때도 같이 뿌려짐을 당하고. 그걸 저희가 군집 치료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벌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보는 게 아니라 이 네모난 한 통을 한 군집으로 보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슨 질병이 발생했으면은 이거 다 엎드려 뻗쳐. 이 좁은 네모 통 안에 수만 마리 벌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전파가 된 걸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적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꿀벌은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그런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 관리라든지 질병 관리를 이제 좀 잘 하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벌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프면 그 약은 어떤 나라에서 많이 개발해 놓은 거 수입해다 써요? 아니면 저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냅니까? 벌약 전문 제약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벌약만 만들어요? 벌 약만 하는 데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소약도 만들고 돼지 약도 만들고 이런 거기에서- 축산 쪽 약을 만들면서 벌약도 만든다. 예,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또 이제 좋은 약이 개발돼서 특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허가 맡아가지고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의학이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했습니까? 꿀벌 의학은 미국 솔직히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꿀벌에 관한 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제일 높아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 때 이 인구 밀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네. 그럼 꿀벌 밀도라는 게 있어요. 있겠죠? 그럼 좁은 땅에 많이 살면 밀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가로 1km, 세로 1km인 정사각형을 네모나게 그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벌통이 한 22통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럼 그게 밀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음흠. 그게 부동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꿀벌 밀도 1등이에요. 꿀벌이 엄청 많다는 거죠. 면적에 비해서. 네. 근데 그게 저 입장에서는 뭐 벌이 많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음. 질병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벌들의 활동 반경이 겹쳐요. 그러겠죠. 네, 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더 날아갔을 때 보통 루틴하게 저희가 얘기하면은 반지름이 2km인 원을 이렇게 컴퍼스로 돌려치면은 네. 이게 이제 벌들의 일반적인 활동 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벌들 수가 많다는 거는 활동 반경이 겹치게 되고요. 그럼 저는 질병을 잘 관리했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는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금방 없는다. 왜냐하면 다른 소나 돼지 요즘에 무슨 뭐 AI가 터진다 이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농장 셧다운하면 됩니다. 농장 이제 뭐문 닫고 며칠 동안 이제 뭐 이제 움직이지 마라 이동 제한하는데 날아다니는 있는 꿀벌을 막을 수도 없어요. 뭐 방충망을 친다든지 뭐 모기장을 쳐서 뭐 가둘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꿀벌 밀도는 결국에는 역과 질병을 간섭. 많이 퍼지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럼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좀 제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더 훌륭한 나라도 많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질병 관리라든지 이런 사양 관리 그렇구나.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군요. 단위 면적당 밀도가 네, 높다. 꿀벌 밀도가 물론 높습니다. 뭐 총수로 하면 뭐 큰 나라가 많겠지만 그렇죠. 전체 이제 우리나라에는 현재 등록을 하거든요. 양봉농가 등록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2만 6천 분의 양봉 농가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이제 꿀벌의 벌통 수, 네모난 통의 수는 한 265만에서 270만 통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꿀벌 보시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허주영 원장님 말고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있어요? 저 말고도 전문으로 벌만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의사인데 뭐 예. 소, 돼지는 안 하고 꿀벌만 하는 분들은 원장님도 한- 그런 쪽이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최근에 관심도 많아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10분 좀 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나 이런 거를 지방에서 보시면서 예. 꿀벌도 이거 좀 공부도 좀 해보고 해볼까 하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관심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저희들끼리 모임을 하나 좀 만들었어요. 꿀벌 수의사 이렇게 모임을요. 거기 있는 회원들이 지금 현재 한 90분이 좀 넘습니다. 아, 회원분들은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봉을 하는 현장이 주로 이제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주로 이제 반려동물도 많지만은 아무래도 농장동물이라고 하는 소, 돼지 이런 축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소나 돼지를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다른 수의사 원장님들이 이제 양봉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단톡방에 저도 끼워주세요 할 거고. 네 맞아요. 단톡방도 있죠. 그러면 신입생 들어오면 우리 꿀벌 전문 원장님은 이른바 경쟁자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경쟁자라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부터 많죠. 왜요? 왜냐면은 저보다 더 먼저 오신 선배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 두 명이 좀 한 5, 6년 동안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2022년 이럴 때 벌들이 많이 뭐 폐사했다 언론에 좀 이슈도 좀 되고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냐면서 관심 가지신 분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지만은 예. 네.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의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동물병원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내원을 하는 시스템인데 네. 벌통을 품 안에 안고 들어오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병원에 의사가 가야죠. 무조건 현장에 가야죠. 근데 이제 양봉장은 주로 이제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네. 네. 죽어라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네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어. 하루에 볼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정해져 있네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해지면 또 보기도 힘들죠. 한 3건 보면 끝나겠는데? 세 건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네요. 왜냐면 여름철에 해가 길 때는 좀 볼 수도 있는데 해가 짧은 시기에는 왜냐하면 또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더 뺏기는 거죠. 네. 뭐 얼마를 받아야 돼? 하루에 2건 본다고 치고 20일 근무하면 40건, 그죠? 40건인데 최소한 800만 원은 벌어가야 집에서 에휴 좀 더 벌지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와서 밥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출장비가 세지 않을까? 한 건당 최소 출장비만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협에 소속돼 있어요. 양봉 농협이라는 곳에. 예. 저는 그냥 거기 월급을 받고 있는 거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정해져 있는 뭐 출장비나 그런 거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양봉 농가가 한번 의사분들 오실 때마다 막 2, 30만 원씩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럴 텐데. 아직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축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양봉 쪽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양봉이나 꿀벌에 대해서 배움을 배우신 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농가분들 자체도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많으지만 저 처음에 진짜 갔을 때는 네. 그 얘가 왜 왔지? 약간 요거죠. 왜냐면 양봉 농가분들이 연세가 또 많으시거든요. 저희 뭐 부모님 뻘로 많은데 본인 일평생 뭐 못해도 2, 30년, 많게는 4, 50년 동안 키워왔는데 꿀벌을 정말 옆에서 키워왔는데 뭐 어디 수의사라고 자꾸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그러고. 네, 머리에 뭐 속된 말로 피도 안 말랐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농가분들이 정말 좀 필요성을 느끼게끔 좀 진실되게 해드리고 확실하게 좀 벌의 활력을 좀 이렇게 하는 실력을 키워야지 와. 농가분들이 찾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할지 말지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양봉 농협 저기에서 일단 좀 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농민들 그렇죠. 대신.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이야. 재밌는 게 많다 진짜. 꿀벌의 세계는 진짜 와. 진짜 일벌들이 다 피메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수펄은 따로 있으며 그 녀석들은 태어나면 수명이 얼마나 돼요? 벌이 얼마나 살다 가요? 그게 시기마다 달라요. 여름철을 사는 여름 꿀벌이 있고 네. 겨울철을 사는 겨울 꿀벌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여름 꿀벌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량이 많을 때 태어나는 벌을 여름 꿀벌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거든요. 봄 언저리에 태어난 예, 활동을 밖에 많이 하는 네. 그때는 한 4에서 6주 정도를 산다고 표현합니다. 한 마리가 그냥 수명이요. 4에서 6주. 한 달 살고 가요? 네. 어이구. 근데 이제 지금처럼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4에서 6개월까지도 삽니다. 외부 활동이 몸에 안 좋구나.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빠르게 뭘 소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 안 하고 노는 수펄들이 더 오래 살겠습니다. 일벌들은 맨날 가서 쫄 따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일벌들은 또 본인이 또 벌침을 쏘게 되면 또 바로 또 죽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또 쉽게 노쇠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수펄들이 아까 얼마 산다고 했죠? 한 달? 그럼 일벌들은 더 빨리 죽겠네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 일벌들이 더 꿀벌. 예, 여름 꿀벌은 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뭐 숯벌들이 벌통 안에 루틴하게 몇백 마리가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왕벌의 교미가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자꾸 조절되기 때문에 아,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얘기가 제일 그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방 크기로 결정된다는 거. 재밌죠.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롭네요. 본인이 이제 사실은 뭐 백종원 기자가 이거 되게 열심히 살긴 했지만 뭐 그리 상 받을 만한 인생을 못 살아서 나중에 너는 꿀벌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 골라봐요. 뭘로 여왕벌로 태어나고 싶어? 일벌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저야 뭐 노는 슈퍼. 허주행 원장님은 벌로 태어나야 된다면 무슨 벌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진짜 말이 씨가 됩니다. 잘 정하셔야 돼요. 저는 일벌로 태어나고 싶죠. 일벌? 네. 왜요? 일벌로 태어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벌통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령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조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여도 할 수 있고. 좀 기여도 할 수 있고 근데 수퍼로 태어나면 하루 종일 놀다가? 평생 뭐 놀다가 기여를 안 하는 건 한번 아니죠. 날아갔다 오고 숯벌도 다 또 와서 역할이 또 있으니까. 구박받다가 가고 이게 안 좋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벌들이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일벌이 일을 많이 하니까 숯벌이 상대적으로 약간 뭐 너무 한량처럼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숯벌은 정말 중요한 또 교미도 교미를 하고 맡으니까. 또 나름의 역할이 있으니까 뭐 숯벌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여왕벌은 왜 안 찍어요? 저는 오히려 여왕벌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왜요? 가장 그 벌통 안에서 최고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본인 스스로 밥도 잘 못 먹고 음. 그 알도 본인이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데다가 엉덩이를 찔러 넣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항상 일벌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시녀벌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마마 여기 옵니다. 네, 마치 저희 뭐 임금님들도 하루에 뭐 일과가 막 빽빽하게 있었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여왕벌도 본인의 자유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러네. 네. 마마 또 여기 옵니다. 쉬면 안 되시옵니다. 네, 그런 아, 그것들이 그래서.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일벌 알겠습니다. 그럼 일벌로 태어나요. 수의사가 제일 잘하겠지. 일벌. 재밌네. 난 스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놀다가 뭐 또 놀다가 가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꿀벌의 세계. 우리나라가 꿀벌 세계 꿀벌도 네, 제일 흥미로운 악착같이. 그렇구나. 오늘 우리 질문 잘 했나요? 네, 남는 게 없나요? 예, 뭐 어느 정도 있을까? 했습니다. 뭐 프로폴리스나 이런 거 이제 오리지널 받아서 쓰실 텐데 벌꿀도 그렇고 야 이거 내가 먹으니까 건강에 좋더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짜 꿀이나 가짜 프로폴리스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당연히 이제 뭐 그런 거는 쓰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 농가분들이 원래 이렇게 제가 가면은 챙겨 주시긴 해요. 네. 그러겠지. 근데 저는 조금 잘 거절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양봉하시는 농가분들이 좀 많이 힘드세요. 왜냐면은 뭐 수익이 뭐 다른 축종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특히나 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안 팔려. 꿀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꿀 안 뭐라도- 먹는다고 뭐 사람 사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필수 소비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기 영향을 많이 좀 받고 있고 특히 또 최근에는 또 많이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벌꿀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힘든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산해서 정말 귀한 꿀 한 병을 그냥 가서 받으면은 좀 그분이야 당연히 고마우니까 주셨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래서 좀 거절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 차라리 가서 그냥 거기서 꿀차 한 잔 좀 주세요. 요 정도만 해서 그냥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꿀차 한잔 먹고 맞고. 갈게요. 네,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아유 참 고맙네 청년. 그래요? 아니면 뭔 소리냐 가져가라. 너 내 성이 무시하냐 그런 쪽이에요. 반반이죠. 네. 아유 또 이런 세계가 있네. 네.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어요? 개, 고양이, 뭐 소, 뭐. 뭐 언젠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생각에는 이 일을 좀 고되지만 출장도 많고 하지만은 가장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벌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전문가가 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더 발견해야 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고 가장 또 보람도 좀 많이 느끼고요. 보람 느끼는 거는 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전화가 오세요. 이렇게 뭐 주말 이런 거 관계없이 어르신들이니까 전화가 편하게 오세요. 저한테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허원장이래요? 아니면 주행이냐 그래요? 그냥 뭐 헌장 그렇게 그러겠죠. 뭐 헌장하는 분도 있고 뭐 친하면은 야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뭐 부모님 뻘 그러니까 그치. 저는 뭐 어. 그게 기분 나쁜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럼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도 도움 줘가지고 올해 좀 소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꿀도 잘 생산하고 많이 됐다. 그게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오셔서 고맙네 이렇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고맙다고 해주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30-40년 동안 꿀벌을 키우면서 이런 부분들은 몰랐는데 좀 알려줘서 고맙다. 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걸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 보람. 책임감도 있고 그런 걸 느끼니까 그냥 가장 재밌는 거랑 그다음에 그 농가분들이 좀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그런 보람. 그거 네. 개 고양이 하시면 더 보람 있을 텐데. 아유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죠. 어. 여기는 뭐 무조건 벌만 보람은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좋아요? 있다. 네, 재미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와주세요 그러면 혼자 가요? 아니면 2인 1조로 가요? 어떻게 가요? 지금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처음 이제 꿀벌을 진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알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현장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같이 다니고요. 좀 가르쳐야 될 인턴 같은 게 있은 경우 후배가 오면 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죠. 아예 처음에 하시려는 분이 아예 혼자 하실 수는 없으니까 현장도 많이 보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같이 다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혼자 다니죠. 내보내고 요즘은 혼자 다니세요? 저는 요즘에 혼자 다닙니다. 왜냐면은 혼자 다니고 여러분들이 찢어져서 다녀야지 그 커버를 하지 혼자서 이거 다 하는 거는 좀 많이 뭐 힘들죠. 벌에 쏘이신 적은 없었어요? 무조건 쏘이죠.
왜냐면은 트러블이 있는 농장에서만 연락이 오거든요. 뭐 벌 잘 크고 있고 꿀도 잘 생산하고 문제 없으면은 저한테 연락 올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뭐가 생각만큼 잘 안 되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연락이 오실 거고, 그런 문제가 질병이라든지 뭐 때문에 있는 양봉장들의 꿀벌은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공격성이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꿀벌 수의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양봉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체질상 벌침에 쏘여가지고 과민 반응이 심하면은 양봉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겠지. 호흡 가빠지고 그러면. 네, 아나필락시스처럼 이렇게 막 거품을 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꿀벌을 하고 싶은 수의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맨 처음 권해드리는 거는 벌침을 한번 맞아 보시라. 이거는 맞기 전에는 알 수가 알수 없는 없죠. 거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런 봉침을 네, 구해가지고 생체 반응 한번 보고. 한번 너무 이상 반응이 심하게 오면은 정말 좀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개업도 어려우시겠네요. 벌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산업 구조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에 계속 많이 있어야 의존할 수밖에 되고. 없는 산업군이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이런 개원을 했을 때 뭐 안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면요. 네. 굳이 예를 들면 아침에 와서 아니면 출장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산에 가서 좋다 이렇게 그냥 소풍 갔다가 오고 출장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그렇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해야 하고 내가 이게 경영해야 되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지금은 사무실에서 귀찮고 근데 그래도 연락 왔다고 하고 나가야 되겠다. 진료 기록 같은 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진료비는 진료부나 본인이 쓰는데 그거 아예 그리고 이제 처방 시스템도 이제 현장에 가더라도 그게 왔다 간지 72시간 안에 그 수의사 처방 시스템에다 입력을 또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부나 그런 거를 허위로 기록 문화가 있는 거. 네, 허위로 그거 작성하면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게 하실 분도 없고요. 네. 나는 가끔 그럴 것 같은데 괜히 사무실에 있어봐야 근데 뭐해. 어떤 질병으로 어떤 수의사가 어떤 진료를 했다라는 게 이렇게 무슨 통일 시스템이 있어야 그렇죠. 관리가 돼. 왜냐면 저 중복 진료. 천안에 어디 그 갔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가서 잠깐 말씀만 나누고 왔어요.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아주 네, 뭐 없다고 그-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왜냐면 지금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케이스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서로 발표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해요. 왜냐면 모르는 게 아직 산더미이기 때문에. 꿀벌 의사 선생님들 무슨 동호회나 네. 단톡방이 있구나. 네, 아까 말씀드린 꿀벌 수의사회 이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음. 교육도 저희끼리 하고 그다음에 서로 케이스 공유도 하고 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좋다. 진짜 훌륭한 일 하시네요. 네. 꿀벌. 꿀벌의 세계 진짜 네. 재밌네요. 여왕벌 그것도 너무 재밌고. 어떻게 그 평수에 따라서 하면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 태어나. 그러니까 여왕벌이 야 이번에는 저 쏘는 거다 하면 안 하나 말을 안 듣나 봐 그냥 힘들어요 뭐 이러고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되다가 뭐 알겠어 끌려다니면서 알 낳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언니들이 이렇게 일부러 좁은 데 놓으면 이게 띡 나오고 그렇구나. 자, 한국양봉농협 동물병원의 허주행 원장님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